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7장 미분과 활용에서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미분 계수의 부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 얘기하면 이걸 이제 경작에서 그래프로 설명을 할 때는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미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평축이 x 이렇게 있고요. 수직축이 y라고 할 때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요거는 y는 f, x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럴 때 여기가 a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점 있고 c점 그리고 d점 여기 e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이거 쓸게요.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E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D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제로죠. 네, 그리고요.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냐면 요 A점과 E점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X를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Y가 얼마나 변합니까? 할 때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다, 플러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C점은 어떻게 됩니까? C점은 이게 바로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 얘기는 x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y가 변하는 게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B와 D점이에요. 그래서 B와 D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 그래서 어떤 값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라는 게 바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사는 요게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 y값은 그 순간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걸 이용해서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두 개가 있는데요. 자, 1번 예제는요. 철수와 순이는 아바타 카드 한 장과 사탕 두 개씩 교환하고 있는데 철수는 아바타 카드로 아바타 카드를 사탕으로 바꾸고 순위는 반대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 자, 철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바타 카드가 X예요. 그래서 아바타 카드를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YJ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철수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뭐 아바타 카드 XJ를 변화시킬 때 YJ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당연히 아바타 카드로 이거 바꾸는데요. 교환을 어떻게 한다? 아바타 카드 한 장과 사탕 두 개를 교환하니까 얘는 교환 비율이 1일 때 요거 볼게요. 1일 때 얘가 이제 하나 변화할 때 자, 분자인 사탕은 두 개랑 교환합니다. 근데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돼서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 하나 증가시키면서 다른 걸 감소시킨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경작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맥주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그 다음에 맥주의 소비량이에요. 맥주의 소비량이 증가한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는 경작에서는 정상제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동차 구매력이 줄어든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충격적으로 증가하는 게 자동차 이렇게 쓸게요. 자동차 가격이 변화해요. 자동차 가격이 변화할 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올라가는데 자동차 구입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우리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5번 볼까요? 5번은 어떻게 됩니까? 명품 가방은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요의 법칙하고 반대가 돼요.
자, 명품의 가방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자, 명품에 대한 수요량이라고 할게요. 수요량. 이거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는 수요의 법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다른 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미분의 부호를 보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분 부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2차 미분 계수는 그 x와 관련된 게 그 곡선이 수평축에 대해서 오목한가 볼록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목한가 아니면 볼록한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수평축이 이렇게 보시면 수평축이 x고요. 여기가 이제 y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자, 이거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dx를 변화시켰을 때 dy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건데 이거를 2차 미분한다는 건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여기 수평축의 x가 변합니다. 그래서 dx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d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표현을 한 게 이 뒤에 있는 걸 뒤로 빼내요. 그래서 dx분의 d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뒤에 거를 앞으로 다시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빨간 색깔이. 그래서 요거 부분이 내려와요. dx분의 dy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빨강으로 이렇게 칠할까요?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쓰게 되면 뭐 다양하게 또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살짝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곡선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럼 이게 보통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눈을 갖고 보는 거예요. 갖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오목하게 생겼다.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서 보면 볼록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집니다. 작아지다가 점차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dx 요거를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오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비슷한 그림을 하나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봤더니 모양이 이렇게 곡선이 돼 있다 합시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요. 처음에는 점차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 점차 커지는 거 보이세요? 네,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dx를 요거를 dx, dy 이렇게 쓰게 되면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거는 볼록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모에 있는 변수와 분자에 있는 변수가 반대로 움직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진다 해서 우리가 무슨 체감의 법칙, 체증의 법칙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뭐 그거 이용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래프를 하나 여기다 크게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량을 여기다 놨어요. 레이버라고 해서 노동의 투입량이다 라고 보시고요. 이게 이제 Q 생산량, 퀀티티 해가지고 생산량을 여기다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땐 이제 생산함수와 노동에 대한 생산함수를 그리는데 처음엔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시켰다가 체감적으로 가다가 뭐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 영역이라고 할게요. 이 영역을 A 영역이라 그러면 이 영역하고요. 요 영역이 좀 달라요. 여기 좀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B 영역이라 할게요. 자, 여기는 A 영역이고. 자,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점차
커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한계 생산이 체증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B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좀 작아집니다. 보이세요? 좀 두꺼운 색깔로 해볼까요? 그러면 B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B 영역이 보통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B 근방에 있는 것은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L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그거에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이게 뭐라고요? 0보다 작게 되면 밑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여기 예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담배를 피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X가 담배잖아요. 요 수직축에 있는 게 U 이렇게 있으니까 X를 한 단위 소비할 때 만족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X 담배가 증가할수록 담배를 소비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게 플러스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을 뜻해. 이게 음수면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울수록 막 고통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개비를 흡연할 때까지는 개비당 만족도가 커지지만 5개비를 넘었으면 만족도가 작아진다. 이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개비까지는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쓸게요. 이계도 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dx, du 요 한계 효용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이게 0보다 크다라는 뜻이고요. 5개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만족도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얘가 체감한다. 이 체감한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쓰면 이렇게 dx, d 이렇게 쓰고 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dx, du 얘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0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우리가 경작에서 많이 쓰이는 비용 함수, 비용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점에 대한 생산량이 이건 또 뭐 바늘이네요. 바늘 생산량이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세요. A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 체감한다라는 말을 써요. 자, 한계 비용은 그 기울기인데 그게 점차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요거를 앞에 거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D 여기 보시면 Q를 D 나누는데 여기 보시면 되겠죠. DQ 분의 DC 이게 어떻게 된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점차 이거 값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한계 비용이 체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이상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계 비용이 이거 MC라고 해야죠. 한계 비용이 이때는 체증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미분 한 번 더한 이계 도함수 그게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 미분 부호가 0이 되면 그 점에서는 우리가 극대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볼게요. 자,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Q예요. Q가 이제 아이스크림 생산량이고요. 그때 이윤입니다. 그럼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잖아요. 요 점을 찾는 거예요. 요 점. 그리고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은 한번 미분을 하시면 돼요. 미분을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요거 이윤 함수를 미분해서 제로로 나타내면 그때가 바로 이윤이 극대되는 최적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내용만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지점에서는 제로가 되는데 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처음에 이렇게 했다 점차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제로가 됐다.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DQ에서 D 요건데 접선의 기울기 요 안에가 접선의 기울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DQ 색깔 좀 바꿔서 쓸게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요 DQ 그 다음에 D 파이 이게 이윤입니다. 그래서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진다. 그래서 0보다 작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한계 이윤이라 쓸까요? 이윤은 우리는
체감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윤 극대화점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밑에서 올려다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오목해요, 볼록해요? 오목하잖아. 오목해야지 U자 거꾸로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윤 극대화를 찾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볼록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비용극수화 같은 거 할 때는 밑에서 보면은 이게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